수용번호가 4398로 정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 지금 뭐 이제 머그샷도 촬영을 했죠. 근데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뭐랄까 병부석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휠체어 타고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참 그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 뭐랄까 이 인류애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고 계시다. 식사 못 하고 있다니까 이제 마음이 안 좋네요. 세상에 맛있는 왜 자꾸 그런 일 웃으면서? 아니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이 교정 기간에는 없는 음식이 있대.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없는 뭡니까? 음식이 있어. 뭐예요? 뭐냐면 튀긴 음식. 튀김을 못 먹는군요. 튀긴 음식은 없대요. 아주 운 좋은, 그러니까 제일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제육볶음 정도, 볶음 정도. 네네. 근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근데 이제 못 먹으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이 교정 시설에서 병보석으로 나올 정도가 되면 목숨이 위태로워야 됩니다. 큰 지병이 있어야 되는군요. 지병 정도가 목숨이 위태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네요. 이제 슬픈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병보석은 꿈도 꾸지 말아라. 근데 그 불가능한 이야기가 늘 권력자와 재벌에게는 있었어요. 해당이 됐어요. 예. 아프지도 않은데 나와가지고 평생 그냥 병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기 내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단호하게 좀 봐야 된다고 보고, 갑자기 감옥 들어가자마자 아프면은 다들 감옥 들어가면 마음이 안 좋겠죠. 나 같아도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병보석을 해줍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된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 입장도 궁금하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한참 받을 때 뭐 3주 단식하고 입원하기도 하고 뭐 휠체어 타고 뭐 최고에 오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피장파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들 재판받고 사법사 대상이 되면은 심적으로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실 뭐 그런 민주당으로부터 매춘부다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네거티브에 시달렸거든요. 저희가 악플 하나만 달려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사실 정상적인 멘탈이 아니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더군다나 최근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도 사실상 결별을 하게 되면서 심적 고통이 엄청났다라고 봐야죠. 여당 내에서조차 특검 받아라 그러는데 그 특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사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뭐 작년에 혼절까지 했다는 말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강이 좋은 게 더 이상한 건 맞아요. 그래서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사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저 같아도 처음 부처 들어가면은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너무 확대 해석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협조를 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번호 4398 이분은 그 수사 협조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제가 보기에 형을 잘 받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판부나 수사 협조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그러면 있는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간다라고 보고 자기는 계십니까? 유죄 아니면 무죄인데 유죄가 나면 형량에 대한 그런 감형이 있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예 진술을 안 하는 건데, 반대로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충분히 감형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 수사 협조 그리고 재판에도 협조를 해나갈 거다.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의 이런 뭐 모든 죄가 확정이라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좀 덜 받고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 뭐 내가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 정권이 무너진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싸움이었거든요. 너무나 무리하게 이런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방패치고 감싸고 하다가 벌어진 엄청난 사랑꾼으로 제가 보였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안고 갈 생각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모든 걸 좀 다 이렇게 밀어내고 본인은 조금 이제 죄를 사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물론 짜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모든 사건의 공범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단독 범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결혼하기 그러니까 전이니까 모든 그 이후에도 있었던 일들이 있거든요. 주가 추적 시켰다고 하면 되잖아요. 다 줬다 하면 돼요. 연애할 때. 예. 또게. 예. 아니 뭐 장모 연관해가지고 옛날 아이 우리 어머니 좀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좀 봐줬 뭐 금전적으로 봐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네. 판사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거 봐라 하고 바로 이제 김건희 더 괘씸죄 올려치기라고 하죠. 양형을. 네. 그래서 네. 더 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본인 변호사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첫 번째가 본인 변호인들한테 솔직해야 돼요. 제가 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본인 변호인들에게도 솔직하지 못해요. 그 증거가 이 서해건설에게 받았던 이 목걸이. 그러니까 봐. 목걸이를 준 사람이 있어요. 나 받은 사람이 변호인들도 있고. 당황하더라고요. 그럼요. 진짜로. 아니 그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사님 목걸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서 줬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서해건설 가가지고 야 받았다면서 그러면 너 나름대로의 변론 작전을 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체를 안 받았는데 해버리면 안 받았음 하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변호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갑자기 자술서가 네, 나오고. 자술서 나오고. 아유 제가 사줬습니다. 뭐 네. 이런 게 나오니까. 아니 근데 형이 그런 거 다 이야기하면요 변호인들이 변호를 못 해요. 그런 거 다 얘기해봐. 이렇게 보고 야 이건 변호 어렵겠는데 이런 거 지금 나가지. 아니 그래도 이제 얘기를 그거는 어떻게 이런 거 해. 있잖아. 이렇게 이것은 인정할 거, 인정 안 할 거 다툴 거 이제 요렇게. 그렇죠. 왜냐면 보통 나누죠. 요거라도 좀 제대로 그 전략을 세우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네네. 근데 만약에 그 구치소 들어가가지고 구속 재판 받게 되면 이 방어권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구속건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서희건설 목걸이라든가 기존 진술에서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야 이거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변호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겠지만 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서는 감출 게 한두 개겠어요. 이거 다 얘기하면 변호인이 없어진다니까. 아예. 요새 유행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요? 뭐를 잘못한 거니. 그러잖아요. 아 이거 무슨 노래야? 노래까지 못 맞추겠네요. 무슨 노래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 변호인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 특검 집에 안 갔어? 방향성 뭐 숨이라도 쉬고 있으라고. 특별히 숨 할 마시고 거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거짓말하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가 정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주범들도 거의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종범 내지 공범 단계에서 그 이상의 형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제 나머지 뭐 알선수재냐 뇌물죄냐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그렇죠. 할 뭐 목걸이 건데 받고 뭐 가방 받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법리적으로 영부인은 민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공적 지위가 없는데 뇌물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렵거든요. 대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성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당연하죠. 예.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그 두 패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좀 제가 좀 의문을 좀 제시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공천 의혹이겠죠. 뭐 그 남편분에게 뭐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오빠 사람 좀 해줘. 뭐 이게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예로부터 내려오는 예. 뭐 그런 백연머리 관계는 송사다라고 충분히 옛날부터 있어 왔고 사실 결혼한 사람 입장으로서 네. 아내의 말을 네. 그렇게 듣지 않으면 네. 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부부 관계가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네. 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 내 와이프가 시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규명이 되기는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법령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근데 이제- 영부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인이냐 아니냐. 그래요. 난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그 네. 디올백 받았을 때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경제 공통체 맞잖아요. 부부인데 그렇다면 한 사람한테 뇌물 줬으면은 배우자한테 뇌물 줬으면 그거는 본인이 받은 거나 다름없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당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런 부분에 법적 지위 같은 경우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법적 지위는 지위대로 하는 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올 국회 있을 때 그랬잖아요. 옛날 김영란법 만들 때 그때도 얼마나 논란이 있었냐면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 가지고도 다 처벌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김영란법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그냥 일종의 노티스
더하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알선수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변호사법 위반, 청탁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 가지고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고, 저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지금 목걸이, 시계 이런 것들이 막 핫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가 본질을 잘 봐야 돼요.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예.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삼부토건이라든지 이권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 국가 전체 국민과 관련된 삶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장난치를 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좋은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명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사인간에 그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네. 사인간에 그냥 조잡한 일인데 양평 고속도로는 수년간 그 인근 지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교통 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1조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수건 사업을 해결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밝혀내기 좀 어렵지 입증이 않아요? 어려워요. 이건 입증이 어려울 것 이미 같은데. 4급 서기관이 고백을 했어요. 예. 압력을 줬다. 내가 영역업체에게. 네네. 그 영역업체 보고서에도 4페이지가 빠져, 경제성에 분석한 4페이지가 빠졌는데 이런 것도 금방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주가 조작? 그러면 좋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맞아요. 그건 뭐 본인들의 어떤 이 자범들의 얘기라고 합시다. 근데 삼부토건은요. 작전 세력의 재료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가 전체 예산과 국민의 어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런 것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거 잘 이거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짧게 짧게 말씀. 코멘트를 예. 하자면 네. 만약 그런 식이면은 요새는 인버스에 투자한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투자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 이름까지 콕 집어가지고 저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이면은 인버스에 배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행위들에 대해서 주식이랑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국정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국정 저해의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평고속도로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고려하던 노선이었고요. 그게 지나가는 그냥 거리예요. 허허벌판에 내 땅이 있는데 거기 고속도로 지나간다고 땅값이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입증을 하려면은 다른 어떤 효용 가치가 없는 사업인데 오로지 이 사람의 이권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뇌물죄는 그냥 준 사람 받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건데 훨씬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강하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투자자 입장으로 한번 쓰면 오르긴 올라요. 아니 또 출구가 그쪽으로 나면은 네. 그쪽 동네가 출구가 오르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근데 출구가 없으니까 그때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돌리는 약간 돌아가는 아래로 내려서 건데 바로 좀 돌아가잖아. 이렇게 내려가는 뭐 이런 자리였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오르긴 합니다. 그건 뭐 확실합니다. 또 거기에 네. 또 공교롭게 땅이 있어요. 공교로워. 의혹이 참 많아요. 보면은 참 이런. 그리고 영부인은 일반인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거에 의해서 어제 저는 느낀 건데 네. 시계 영부인 할인 받았잖아요. 그러네. 또 연예인 할인 받는 거 VIP 똑같은 할인. 거예요. 궁금해. 진짜 연예인 할인 있어요? 연예인 할인 있긴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저 정도 급은 안 해줘요. 왜? 우리 황현이가 어때서? 명품 정도 되면은 뭐 구찌라든가 루이비통 이런 뭐 이런 쪽은 네. 배우분들 쪽. 배우. 네, 더 높은 분들 쪽을 네. 그러니까 인기가 더 높은 분들 쪽을 좀 그 이미지가 좋은 분들에게 좀 많이 해주고 개그맨들한테는 잘 안 그거 해줘요. 일종의 마케팅이죠. 왜냐 네.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모르겠네. 일종의 홍보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거 도움이 유재석 되니까 하는 선배는- 거죠, 사실. 유재석 선배님은- 준다기보다는 네.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분들만 우리 그 해준다. 황현이는 경제 전문가로도 이제 거듭났잖아요. 네. 저는 그냥 뭐 지오다노, 뭐 브렌다노, 쉐인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좀 더 노력해서 헌트, 도와주세요. 뭐 이런 부분 쪽에서 옛날에 좀 많이 들어왔던 이 기억이 이거 나네요. 예. 엔진 옛날에 엔진에서도 한번 잘 나갔죠, 받았던 거. 그렇죠. 네. 그런 기억이 나고 어쨌든 영부인은 일반적인 자리는 확실히 아니다. 그런 건 좀 딱 못 받아가서 얘기해보도록. 왜냐면 받으니까 영부인 할인을 받으셨으니까 명품을 그렇게 좀 웃으면서 그냥 마무리해야죠. 네, 뭐. 그렇죠. 그 특검 얘기는 계속 좀 저희가 계속해서 나와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좀 피로감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어때요? 저도 전해드리면서 좀 약간씩 피로감이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제 하지만 팩트는 결과로 전달해드려야죠. 승부를 봐야죠. 이제 네. 더 이상 과정에 대한 부분보다도 네네. 결과로 딱 기소를 할 때 무슨 죄가 있더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결과로 승부해야 될 때가 오고 네. 있어요. 이제 재판 결과로 마무리를 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